1시간 정도 이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알려드릴 것들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베타요. 베타 큰 어항에 안 키워도 괜찮나요? 큰 어항에 안 키우셔도 되죠. 근데 큰 어항에 키우는 것보다 작은 어항에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좀 영역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 어항에 놓게 되면은 다른 애들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마리를 못 키우니까 베타는 한 마리 정도만 작은 곳에다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베타가 에어 없이 가능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에어도 있고 여과기도 있는 게 베타 환경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베타 사료를 구피한테 준다라는 건가요? 아마 베타 사료가 구피가 먹기에는 좀 클 거예요. 구피가 먹기에는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구피 사료를 베타한테 준다고 해도 베타는 소화불량 같은 게 자주 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불량이 걸리면은 먹이도 안 먹고 이러다가 이제 약해지면서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료를 구피 먹여도 된다라는 게 베타 사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타 사료는 그냥 베타만 먹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베타 사료가 구피 사료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구피 먹이기에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자가 크다 보니까 구피가 먹기에는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갈이약과 박테리아제가 있는데 어느 것부터 넣고 몇 분 후에 다음 약을 넣는 게 좋을까요? 물갈이제 약이라는 게 물갈이약과 박테리아 약, 물갈이약이라는 게요, 염소 중화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갈이약이라고 하면은 좀 범위가 넓어요. 물 가를 때 쓰는 거는 뭐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 중화제, 박테리아제, 수질 청정제, 종합 예방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갈이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염소 중화제하고 박테리아제겠죠. 근데 박테리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갈아줄 때 만약에 수돗물을 쓴다고 하면은 염소 중화제를 먼저 넣고요. 한 10분 정도? 뭐 5분? 바로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 5분 정도 놔두셨다가 물갈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제를 넣는 게 맞답니다. 박테리아제는 물 가를 때마다 넣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 잡을 때 박테리아제를 넣는 거고 환수할 때나 이럴 때는 박테리아제를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뭐 물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 냄새가 난다거나 뭐 좀 깨졌다거나 물고기들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은 박테리아제를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물갈이를 할 때 넣는 거는 뭐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리고 황우석으로 레이아웃을 한 소일 수초왕을 꾸몄는데 구피 말고 어떤 애들을 키우면 좋을까요? 라스보라랑 체리새우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했어요. 황우석으로 레이아웃한 수초왕이면은 황우석이 알카리성이고 레이아웃한 소일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두 개가 만났을 때 중성이 될 거예요. 중성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체리새우도 키울 수 있고요. 라스보라도 키울 수 있답니다. 수초왕이니까는 새우들도 숨어서 살을 거고 어차피 번식도 잘 하게 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체리새우를 키우는 것보다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한 2주 정도 중성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체리새우를 넣어가지고 키우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안시 수컷이 산란상에 관심이 없어요. 산란 가능한가요? 안시 수컷이 산란상에 관심이 없는 거는요. 아직 서열 정리가 안 됐거나 서열 정리가 됐더라도 수컷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수컷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체력 보충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산란상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알을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는답니다. 만약에 그거를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안시 수컷만 위한 영양식이라든지 먹는 거를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수컷이 체력 보충을 하면서 이제 암컷이 알배가 차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들어가게 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컷을 좀 더 챙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베타가 마린물을 뜯어먹지는 않습니다. 베타 같은 경우에는 뭐 잡식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초라든지 뭐 이끼라든지 이런 거를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끼를 안 먹으니까 마리움모도 수초이기 때문에 먹지는 않겠죠. 코리도라스와 스터바이를 20마리 정도 키우는데 언제쯤 성어가 될까요? 코리도라스는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보통 성어라고 하는 게 뭐
암컷, 수컷 뭐 이게 이제 산란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란을 하려고 하면은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키우셔야 어느 정도 성어라고 보고 산란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항에 물벼룩이 자생하게 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물벼룩이 자생하게 하려고 하면요. 우선은 깨끗한 어항을 포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녹조가 많이 깔리고 이끼가 많이 끼더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다가 놓고 영양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영양분이라는 게 먹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넣어주게 되면은 물벼룩 많이 생겨요. 물벼룩이 생기면요, 못 키울 수 있는 것들을 키울 수 있게 되죠. 하스타투스라고 아시나요? 코리도라스 종류인데 실지렁이를 먹여가지고 키우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먹이를 먹여야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실지렁이를 주는데, 저기 물벼룩을 많이 번식이 되면요, 자연 번식이 돼요, 하스타투스가. 제가 그거를 해봤거든요. 자연 번식이라는 게 손도 안 대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요, 새끼들이 거의 뭐 100마리 이상까지 늘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어항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방치한 어항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25큐브에 키우는데 내년 초 어항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어항이 바꾸기에 적당할까요? 보통 키우시는 분들 오시면요, 25큐브하고 30큐브를 제일로 많이 사가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그게 저렴하니까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어항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무조건 자반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기 좋은 어항은 45에 30에 높이가 40이나 45 자반 사이즈 어항 정도가 물고기를 키울 때 가장 안정적이게 키울 수 있어요. 처음 키울 때 어항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요, 거기에다가 여과기를 2개 정도를 넣어놓고 이제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 스펀지 여과기 2개면은 한 20마리, 30마리까지는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키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마리 정도 넣어놓고 키웠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5큐브나 30큐브보다는 자반 어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우님께서 드워프 구라미가 먹이를 뺏어 먹고 자기 공간을 침범할 때 플래티를 공격하는데 왜 그럴까요? 따로 키워야 하나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 성격인데요. 그래서 구라미를 같이 안 키우죠. 구라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역성도 있고 싸나운 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라미도 성격이 있어요. 베타나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순한 종도 있고 사나운 애들도 있는데, 구라미 종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나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라미는 따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자 일반 어항에 구피 60마리, 야마토 10마리, 안시롱핀 4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외부 여과기, 서브 필터 여과기 사용 중입니다. 여과기는 여과력은 괜찮을까요? 외부 여과기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외부 여과기도 미니가 있고 큰 거가 있고 이런데, 만약에 지금 서브로 돌린다고 하는 거를 보니까요, 그래도 2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부 여과기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마리수는 외부 여과기가 저번에 설명드린 BC 10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마리수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과제가 3리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미니 여과기하고 저기 프리필터 여과기까지 같이 서브 필터까지 쓰신다고 하면은 1.5리터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3리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BC 1200이요. 충분합니다. 거기에 서브 필터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 안시를 키우는데 외부 여과기를 쓰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안시 같은 경우에는 배설물도 많고 찌꺼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외부 여과기 쪽으로 빨려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가 그만큼 빨리 더러워지는데 우리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시를 키우는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번 청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안시가 있는 항이면은 한 2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많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요. 저도 초보 때부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우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게 굉장히 빠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선은 주변 사람들이 안 하면은 같이 관심 있는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겪었고, 저도 처음에 이쪽 저쪽 막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잘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귀찮아 하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정보를 많이 제가 이제 터득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런 방송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흰색 솔리드 계열 구피는 뭐가 있을까요? 흰색 솔리드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풀플래티넘 구피가 그래도 하얀색이면서 가장 원색으로 나오는데요. 개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진짜 좋아야 완전히 플랫 좀 반짝이는 하얀색으로 나오고요. 대부분은 반짝이는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 고퀄인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고 나오는 애들이 많죠. 켈란 45 자반의 아마존 미니 외부 여과기, 그리고 20마리에서 30마리 키운다고 하시는데, 여과기는 충분해요. 한 1리터하고 반절 정도 들어가니까요. 대신에 제가 얘기를 하는 여과기하고 마리수는요, 물잡이가 확실하게 제대로 잘 됐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생성될 수 있는 기간, 한 달에서 거의 한 6달 사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외부 여과기도요, 미니 외부 여과기만 되더라도 근데 요거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지만은 정답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환수 영상 보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수 영상 보고 정답은 없다, 이게 뭐 자기가 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실 거는 당연한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과기가 용량이 맞나 틀리나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환수를 하는 시기에 맞췄을 때 하는 건데, 만약에 20마리, 30마리를 미니 외부 여과기를 놓고 키웠을 때 제가 할 때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환수 기간을 앞으로 당겼어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만약에 3일에 한 번씩 환수를 한다 그러면은 20마리, 30마리가 아니고요, 50마리까지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환수를 그만큼 자주 해주고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환수를 5에서 10%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환수를 하는 기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딱 그게 맞나 틀리나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미니 외부 여과기 갖다가 20마리, 30마리 키우는 거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베타 지느러미가 굳어서 알몬드 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낳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알몬드 욕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알몬드 잎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지느러미가 굳는 거는 페어링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미러링이요. 미러링을 자주 보여주고 서로 저거를 펴주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알몬드 잎도 주는 것도 좋지만은 저기 베타솔트 갖다가 소금욕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5에 30에 45왕의 안시 트리오 코리를 키우려고 하면 XY 두팔두두 2대만 돌려도 될까요? 지금 질문하신 게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45에 30에 45어왕에 안시 트리오를 넣고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팔둘둘 여과기 2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환수를 안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바쁘면은 뭐 거의 일주일 동안 안 할 때도 있어요. 밥은 주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더럽거든요. 근데 물이 안 깨져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항이. 여과기도 거의 뭐 청소 안 한 지가 한 8개월 이상 됐고요. 그러니까 막힌 것들은 거의 8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데, 교체를 해줄 때도 하나는 내버려 두고 하나만 교체를 해준 다음에 뭐 한 또 4달 지나가지고 다른 쪽 교체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물이 잘 안 깨져요. 안시 같은 경우에는 45에 30에 45가 키우는 방식이 제가 키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35큐브 이상이면은 키우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35큐브로 키우시는 분이 꽤 있으신데요. 35큐브 갖다가 키우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트리오를 키우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요. 먹이를 주더라도 이게 자연 부화를 했을 때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먹이를 찾아가지고 먹고 자연 부화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가 좀 덜하고 치어들 탈락률이 줄어들죠. 그렇다 보니까 35큐브에 키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45에 30에 45도 좋아요. 40큐브 어항에 중간에 루버방으로 칸막이를 해서 두 종류를 키우려고 하는데 잡종 구피가 되나요? 칸막이를 해놓으면은 교미를 할 수가 없어요. 구피들도 그 수컷 보면은 저기 성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어야지 교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교미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칸막이를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칸막이 그거 저 시클리드 항에다가 이렇게 칸막이 한 거요. 그거를 해놓고 보니까 분리해가지고 키우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물순환이 잘 안 돼요. 둘이.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쓰시더라도 여과기를 이쪽 양쪽으로 놓고 양쪽 다 이렇게 여과가 되도록 해놓고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존 여과기 가성비요. 아마존 여과기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존 여과기가 미니 웨브 여과기도 있고요. 스펀지도 있고요. 뭐 거리식도 있고요. 배면도 있고요. 엄청 많은데 가성비는 아마존이 싼 편이에요. 스펀지도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뭐 아마존이 지금도 남아있고 뭐 계속 나오겠죠. 아마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비싼 거를 쓰라고 권유를 안 해드려요.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일 저렴한 거가 제일 좋아요. 계속 쓸 수 있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한번 쓰고 나면은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펀지 여과기를 메이커를 사가지고 썼어요. 뭐 테트라 거라든지 세라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쓰면은 좋기는 해요. 확실하게 깔끔하고 뭐 모공도 그만큼 적고 이렇게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아마존 여과기라든지 이런 거 둘팔둘둘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5개 정도를 쓰는데 여과기 하나를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8개월 정도니까요. 5개면은 거의 한 3, 4년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를 쓰는 것보다 그냥 저렴한 거. 두자 3분할항에 안시 트리오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여과기는 저면 박스, 스펀지 2개입니다. 두자에다 3분할을 해서 제가 키워봤습니다.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는데요. 저는 관리 잘 안 되더라고요. 저면, 박스 저면 놓고 스펀지 놓기는 딱 적당하긴 한데요. 저면이 물을 오래 잡아야지 잡히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가지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스펀지를 2개를 넣고 쓰려고 하면은 좁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자항인데 스펀지가 6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효율적이고요. 3분할보다는 2분할이 나은 것 같아요. 30, 30, 그러니까 30큐브 어항에 구피 15마리 정도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는 스펀지 여과기 하나 정도 달아놨을 때 저기 환수만 제대로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구피 초산하면은 치어 몇 마리 정도 날까요? 보통 처음 초산이라는 게요, 2달, 3달만 돼도 초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피 크기가 거의 2cm만 돼도 새끼를 낳아요. 낳는데 2마리, 3마리, 뭐 한 5마리 이 정도 안팎에서 낳기 때문에 새끼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요, 그때는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나중에 저기 구피가 그 덩치가 커져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낳도록 내비두고요. 그리고 알비노 풀플래티넘 구피하고 CRS를 같이 키워도 돼요. CRS 비시림프류는요, 무조건 단독 사육하셔야 돼요. 물고기랑 키우면은 거의 대부분이 버티기는 하지만은 저기 번식이 안 되고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디끼 제거요. 부디끼가 가장 어렵죠. 제가 봤을 때 부디끼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고요. 부디끼 제거제가 따로 나오기는 하는데 독해가지고 쓸 경우에 물고기들도 다 죽을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게 좋답니다. 만약에 부디끼를 제거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플로엑셀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주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쓰셔야 부디끼를 잡을 수 있답니다. 손으로도 뜯어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세팅하는 거 있죠. 세팅 영상이라든지 베트남 윤목 활착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저기 고객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는 건데요.
그거 영상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직접 손님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해드리고 싶어도 만약에 촬영을 하더라도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은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손님은 최대한 정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자주 오시는 분이고 좀 단골 손님이고 어느 정도 얼굴을 안다고 하면은 부탁은 해보겠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꼬리 각도, 차이, 색상, 퀄리티 많이 따지는데 부피 말씀하시는 거죠. 등지느러미에 대해서 뭐 하이도살이라든지 빅도살이라든지 뭐 일롱게이트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이도살이라는 거는 저기 등지느러미 말하는 거예요. 도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등지느러미인데 하이 큰 등지느러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뭐 팔아먹기 위해서 빅도살이다 이걸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용어가 없어요. 빅도살이라는 말은 전 세계 브리더들이 쓰는 용어 중에 빅도살이라는 거는 없답니다. 그냥 하이도살이 맞는 거고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빅도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이도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이도살인데도 지느러미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냥 그게 개체가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거가 크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빅도살, 메가도살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먹이를 먹이면은 색상이 좋아지는 먹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여가지고 키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 먹이를 누구나 다 쓰면은 다 발색이 좋아지니까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도 아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여가지고 발색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발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먹이를 비싸게 주고 좋은 거를 많이 쓰는 거겠죠. 오늘 좀 이상한 날인데요. 원래 이 시간에 손님이 안 오시는데 금방도 그냥 잠깐 구경하시려고 오셨는데 여기가요. 수족관 거리가 아니고요. 좀 되게 웃겨요. 여기가 좀 먹자골목이거든요. 저희 옆에 건물에 어떤 거가 있냐면요. 횟집이 있어요. 이쪽 옆에도 횟집, 이쪽 옆에도 횟집. 그리고 양쪽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음식점이고요. 저는 중간에서 물고기를 살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웃긴 상황인데 자리를 잘못 택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손님들이요. 저쪽에서 회 먹고 와서 이쪽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지금도 술 드신 분이 조금 구경하려고 하시길래 제가 오늘은 문 닫아가지고 안 된다고 정중하게 얘기는 드리고 왔습니다. 수마트라하고 나비비파 합사 불가능할까요? 수마트라하고 나비비파는 합사 가능합니다. 나비비파하고 수마트라하고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요. 나비비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수마트라가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키울 수는 있답니다. 3달 정도 수초만 자라고 죽는 수초도 있고 그런데 수초 같은 경우에요. 초보용 수초가 있고 좀 키우기 쉬운 수초가 있고 어려운 수초가 있어요. 광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초들이 있거나 광량을 적게 필요로 하는 수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알고 키우셔야 돼요. 수초 종류도 어떤 거하고 놓고 키웠을 때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다 잘 자라는지 만약에 광량은 엄청 세게 놨는데 이제 좀 초보용이지만은 광량이 약한 데서 자라는 것들은 녹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알고 맞춰가지고 키우시면 되고요. 저희 작은 어항에 많이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수족관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돼요.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넣고 키우는데,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지? 이거 어떻게 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수족관을 할 때요. 처음에 저도 굉장히 많이 죽여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많이 넣고 키워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갖다가 넣어놓으니까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환수를 해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수족관 같은 경우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가 다 저면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면 여과 같은 경우에 마리수를 많이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면 하나에 스펀지 하나를 달아놓고요. 저면이 들어있는 어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 안 한 지가 거의 뭐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면 여과를 한 어항은요, 거의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만 해주고 그냥 스크래퍼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유지가 돼요. 나중에는 바글바글하게 키울 수 있고요. 오토싱 먹이로 따로 안 줘도 되나요? 오토싱은 따로 안 주셔도 돼요. 사료, 일반 다른 애들이랑 키울 때 사료가 남아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고요. 없으면은 뭐 이끼도 먹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먹이를 안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청소도 더 잘하고 더 나은 것 같아요. 괜히 먹이 챙겨준다고 이것저것 주면요, 다른 애들까지도 안 좋아져요. 먹이 때문에 물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놔두시고 저기만 주시는 게 좋고요. 알지히터랑 체리새우랑요, 저 같으면은 알지히터랑 체리새우는 같이 안 키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지히터가 조금 크게 되면요, 치어들을 잘 잡아먹어요. 구피 치어도 잘 잡아먹고요. 그리고 숲 사이를 잘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체리가 번식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풀틈 틈에 있는 체리 새우까지 다 잡아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합사하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디언 보고 밥이요. 제일 좋은 게 뭐 실지렁이나 냉장 주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달팽이 주고 있어요. 매장 보면은 달팽이를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따로 뭐 약 쳐가지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때그때 잡아가지고 저기 인디언 보고 밥으로 주고 있고요. 수초항에 하나씩 집어넣어 놓고 달팽이 잡아먹으라고 해서 수초 판매하는 어항에는 한 3마리 정도 인디언 보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달팽이가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집에서 키울 때는 달팽이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인디언 보고는 진짜로 뭐 냉장 주시는 게 제일로 무난할 것 같아요. 뭐 사료 순치를 시킨다라고는 하는데요. 진짜 많이 굶겨도 그렇게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트는. 그러니까 비트를 줘가지고 살리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료는. 그래도 사료를 먹기는 먹어요. 안 먹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 어항에서 구피 키우고 있는데요. 향후 어항을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순으로 늘려야 하는 게 좋을까요? 즉, 두 번째 어항은 똑같이 두 자로 할 건지 혹은 사이즈를 어항을 크게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집에 어항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어항은 계속 어떻게 보면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두자 광폭이라고 하면은, 두자 일반이요. 두자 일반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축양장으로 놓을 거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두자 일반을 사시거나 두자 광폭을 사시거나 해가지고 두자 광폭 놓더라도 밑에 쪽에 일반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가지고 사시는 거가 나중에 관리를 더 하기 좋고 봤을 때도 보기 좋답니다.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가지고 사시는 게 좋고요. 안시 키울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요. 안시 키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하나같이 저기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거는 뭐 주의할 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만든 거고,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제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 안시만 키운다라고 하면은 뭐 글쎄요, 안시 돌연사가 많으니까요. 수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안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좀 많이 애정을 갖고 키워 보셔야지 어느 정도 새끼도 뭐 안 죽여 먹고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키워 보시되 안시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가 좀 빨리 터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이랑에 내시화를 키우고 있는데 안시 유어 3cm를 수십 마리 같이 키워도 될까요? 라는 거죠. 안시 같은 경우에는 소이랑에서 잘 키우지는 않아요. 분진이 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땅 파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넣어놓으셔도 뭐 크게 무방하답니다. 같이 키우셔도 되세요. 뭐 한 5cm 이상까지 키우시다가 나중에 이제 좀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안시는 한번 들어가면 잡기 힘들어가지고 막 수초항 같은 경우에 완전히 다 드러내고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도 있어요. 알지히터가요, 육식이지는 않아요. 육식은 아닌 잡식이에요, 잡식. 이끼도 먹고요, 뭐 시체도 먹고요.
그 다음에 새끼들 이제 맞들리면은 새끼들도 잡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알지터가 크기가 컸을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작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도 큰 다음에는 같이 안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브라인 시림프는요, 새끼들한테 전부 다 좋아요. 뭐 베타한테도 그렇고요, 구피한테도 그렇고요, 안시한테도 그렇고요. 뭐 치어들 먹이기에는 거의 최고 영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들죠. 이거 계속 끓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귀찮아가지고 안시를 못 먹이고요. 그냥 냉동 사다가 먹이고 있어요. 주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냉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베타 먹이는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주는데 많이 주면은 소화불량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알 정도?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유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걸 수도 있는데요. 뭐 빨리 키우고 이러려고 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드라요, 플라제로 약품 말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항 리셋 방법 말고요. 약 쓰셔야 돼요. 히드라는요, 무조건 약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띄어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도 안 되고요. 뭐 사이폰으로 빨아들여도 안 되고요. 근데 딱 방법,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딱 봤을 때 히드라가 많지가 않아요. 한 3개, 4개 정도만 보인다. 그러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 주사기 있죠. 주사기 빼가지고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 해요. 뜨거운 물, 진짜 뜨거운 물. 그거 해가지고 물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저기 히드라 쪽에다 대놓고 살짝 쭉 하고 쏘세요. 그러면은 쭈그라들면서 죽어요. 이게 한두 마리 있을 경우에는 히드라를 그런 식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한 마리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 뿌리시는 게 좋으세요. 성어가, 준성어 구피들이 성어를 새끼를 낳을 때 쫓는 게 아니고요. 새끼 낳기 직전이겠죠. 그러니까는 수컷들이 도와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괴롭히고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수컷이 산란을 촉진시키려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엉덩이를 쪼으면서요, 산란을 촉진시키면서 산란관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피 수컷이 쫓아다니는 거는 구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산란 시기에 촉진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괴롭히는 거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생이새우로 이끼 없애는 얘기, 근데 100마리 한 달 정도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끼는 깔끔하고요. 뭐 생이새우 넣는 거는 효과는 확실히 저도 봤어요. 저는 생이새우 갖다 안 해보고요. 저기 CRS 갖다가 해봤어요. CRS 100마리를 이끼 막 완전히 창궐한 어항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아예 깨끗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새우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한두 마리 넣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답니다. 오토싱이 계속 제브라다니한테 붙어요. 오토싱이 좀 큰가 보네요. 그리고 제브라다니오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따라다닐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토싱이 좀 신기한 오토싱인 것 같아요. 거의 그쪽으로 붙을 수도 없고요. 따라다니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브라다니오가 이게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건들면은 쫄 수도 있을 텐데 참 특이한 오토싱이네요. 베타 키울 때요, 크게 뭐 필요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먹이라든지 베타 침대라든지 뭐 베타 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심이 필요하겠죠. 환수를 자주 해줘야 자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미러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타는요 무조건 진짜 관심이에요. 관심 잘 쏟으면은 애가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강아지처럼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관심, 어떤 열대어든지 다 똑같겠죠.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만큼 잘 키우는 거. 그게 최고의 노하우면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 그렇겠죠. 재테크 중으로 야마토 새우요. 절대 안 되죠. 야마토는요, 새끼는 많이 달고 다니는데 번식이 힘들어요. 저도 야마토 번식은 해봤어요. 뭐 야마토가 번식이 왜 안 되냐면요, 얘네들이 새끼를 낳을 때 바다 쪽 기수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새끼를 낳고 새끼들이 다시 또 담수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요거를 새끼를 낳을 때는 저기 뭐야 또 기수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다 쪽에서 새끼를 낳고 다시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마리 정도를 달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담수에서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적응이 됐다라고 하면요. 1000마리를 낳았을 경우에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야마토가 번식해가지고 크고 그거를 번식해서 판매를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요. 뭐 아예 번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야마토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재테크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안시랑 체리새우랑 키우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시가 먹다 남은 찌꺼기 새우가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어도 안시가 잡아먹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탱크항인데도 새우 몇 마리씩 넣고 키우기도 하고요. 부화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체리새우라든지 이런 거 넣어놓고 하면은 그 새우들이 새끼들이 다 밥을 못 먹고 이러기 때문에 새우들이 잔반 처리를 해서 부화통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가 더 잘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도 안시 새끼 키우는 팁이네요. 저기 체리새우 넣는 거. 이것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팁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팁이잖아요. 안시 새끼 어항 관리하는 방법에 저 체리새우라든지 뭐 이런 거 넣는 거. 그런 것도 좋답니다. 브리딩이 수컷이 암컷보다 작으면요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교미를 하려고 하면은 수컷이 암컷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야지 그때 이제 저기 페어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이 작아가지고 만약에 성깔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성깔이 없어가지고 계속 큰 암컷한테 눌린다라고 기선 제압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교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수컷이 큰 거가 교미를 하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구피 같은 경우에 잠을 자요. 어두운 데 있다가 불을 켜게 되면요. 잠자고 있어가지고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뭐 평상시에도 계속 위쪽에 떠 있거나 밑에 가라앉아 있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저기 어항에 독소가 많이 쌓인 거고 여과력이 그만큼 안 좋은 거고 물이 깨진 거일 수 있기 때문에 환수라든지 이런 걸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초가 시리끼가 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많을 경우에 시리끼가 더 많이 끼고요. 그리고 광량이 셌을 때도 많이 끼고요. 영양분이 과다할 때도 시리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차라리 시리끼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끼 제거제를 넣고 불을 꺼 놓으시는 게 나으세요. 그리고 불을 꺼놨을 때는 이산화탄소도 꺼야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시리끼를 잡을 수 있답니다. 그 네오 자자기탄 말씀하시는 거죠. 네오 자자기탄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게 좋기는 한데요. 거기에는 하루 정도 이거를 고체를 만들어 놓고 액을 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넣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체를 이틀을 해놓고 했을 경우에 한 저기 상자에는 50일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60일까지도 써봤습니다. 60일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진규님 갑자기 뭐를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새끼를 낳기 시작을 했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는요 저기 뭐야 삼신할머니가 와도 모른답니다. 저기 구피 임산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구피가 뭐 언제 날지 뭐 이런 것도 뭐 시기를 어느 정도 시기에 날 거라는 거는 알지만은 딱 언제 날 거다 언제까지 날 거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구피는 뭐 최대 뭐 하루에 다 낳기도 하지만요 저기 뭐 한 일주일 이상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는 게 뭐 그리고 큰일은 아니에요. 새끼를 낳는 거는요 그냥 부화통에다가 가만히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가만히 넣어 놓으시면은 배가 홀쭉할 때까지 놔뒀다가 저기 꺼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빨리빨리 가고. 근데 제가 안 쉬고 얘기를 하니까 저 목도 좀 아픈 것 같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게 딱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크 같은 경우에 본체에다가 연결을 하고 하는 마이크가 있으려나요? 스피커로 해놓고 해야 될까요? 뭐 요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